글로벌 IT 기업인 구글은 전 세계에서 각종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매출 규모에 비해서 인력 채용이나 세금을 적게 내고 있어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죠. 고장석 기자, 먼저 지난해 구글의 매출이 5조 원 정도 나왔다라고 소식까지 들었는데 사실 구글이 우리나라에서 실적에 대해서 공시를 할 의무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5조 원이라는 수치가 그러면 어떻게 나온 겁니까? 네, 구글 코리아는 사실 유한회사로 설립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경영 사항이나 매출을 공개할 의무는 없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글로벌 매출에서도 이런 미국과 영국 그리고 그 외 지역으로 나눠서만 매출을 공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이런 연간 보고서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 매출이 추가가 됐는데요. 그중에서 한국의 비중을 추측해서 역산을 해낸 수치입니다. 네, 구글은 지난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무려 18조 1,556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지난해 한국의 비중이 27.6%인 점을 고려하면 한국 매출 추정치는 4조 9천억 원 규모입니다. 이게 업계 추정치보다도 1조 원 이상 높은 데다가 네이버보다도 국내 매출이 높은데요. 예. 네, 그동안 국내 IT 기업 1위라고 하면 네이버를 먼저 떠올렸는데 실은 네이버가 아니라 구글 코리아였던 셈이 되죠. 이렇게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매출이 5조 원인데 여기에 비해서 사회공헌 활동은 좀 적게 나오고 있다, 이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기업의 이런 사회공헌 활동은 보통 채용이나 아니면 세금, 그리고 기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채용 측면에서 보자면 구글의 국내 종사자 수는 293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 1조 9천억 원을 기록했던 구글 영국이나 1조 1천억 원에 불과했던 구글 인디아와 비교해봐도 차이가 매우 큰데요. 각각 3,300명, 1,800여 명을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예. 네, 근데 국내 IT 기업에 비해서도 이건 매우 적은 수준입니다. 네이버가 한 해 매출이 4조 6천억 원 규모인데 종사자 수는 3,300명 정도 되고요. 매출 2조 원 규모인 카카오가 2,500명 정도 되는 인력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사회공헌 측면에서 구글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스타트업 지원이나 아니면 문화 콘텐츠 지원 이런 것들을 하고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카카오 같은 국내 기업들은 매출의 0.3% 정도를 사회공헌에 투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에 비해서 구글의 매출에 비해서 이게 과연 적당한 정도인가라는 데는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네이버의 경우는 600억 원 정도를 사회공헌에 투자하고 있어서 비교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외국계 기업이 우리나라 시장에 와서 매출을 벌어들이는 것에 비해서 사회공헌은 많이 하지 않는다라는 건 사실 어제 오늘 있었던 이야기는 아닌데 다만 이럴 때 좀 하기가 좀 애매한 게 사회공헌이라는 것 자체가 기업에 있어서 어떤 의무도 아니고 법적으로 이걸 해라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얘기할 때도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현재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습니까?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 사회공헌을 꼭 해야 된다라고 정해진 바는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업계에서도 사회공헌도 사회공헌이지만 세금부터 좀 제대로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조금 더 높습니다. 예. 업계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구글과 같은 인터넷 사업자에 대해서 사회적 책임을 계속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히려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국내 기업 간이 형평성 있게 하려면은 정확히 국내법, 특히 세법이나 외부감사법을 통해서 정확히 매출을 파악을 하고 그에 근거해서 과세하는 것이 정확히 법적 책무를 다하는 것이지. 네, 구글은 법인세로 연간 약 200억 원을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네이버는 법인세로 약 4천억 원을 내고 있고요. 카카오는 1,700억 원 정도를 내고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는 상황이고요. 구글 측은 한국 법에 맞춰서 납세 의무를 다하고 있다 이렇게만 밝힌 바 있는데요. 추측하건대 이런 구글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총괄 법인이 싱가포르에 있습니다. 법인세가 낮기 때문인데 여기서 구글 코리아에 지급하는 수수료 이 항목만 구글 코리아의 매출로 잡기 때문에 이 정도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구글의 영국 지사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영국 지사는 총괄 법인인 아일랜드 법인에서 받는 세금 수수료만 매출로 추정을 해서 약간 논란이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는 이제 많이들 아시겠지만 구글세라는 게 나왔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관련한 움직임은 없습니까?
네, 보통 디지털세라고 불리는데요. 디지털세는 이런 IT 기업이 벌어들이는 매출의 3%를 이런 세금으로 지급하는 법을 말합니다. 예. 하지만 우리나라에 적용되기는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디지털세는 이런 손해볼 자국 IT 기업이 없으면 굉장히 괜찮은 규제 법안이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IT 기업이 이미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에만 이런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이 조금 다릅니다. 국내에서 법인세를 잘 내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 세금을 부담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기업들만 이중과세를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요. 결국 부가세와 같이 세금은 마지막에는 이제 기업이 내겠지만 결국 실질적인 부담은 이용자에게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사실 디지털세 도입을 두고 유럽 내에서도 찬반 논란이 굉장히 갈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IT 기업의 투자가 줄 수도 있고 또 이런 IT 기업들이 미국에 속해 있다 보니까 미국에서 뭐 관세나 무역 제재 같은 보복을 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영국은 그래서 구글의 핀포인트로 과세를 하기 위해서 우회 이익세라는 것을 도입을 했는데요. 이거는 유한회사라도 매출 등 내역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영국의 특성상 가능했던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번 11월부터 외관법이 개정이 되는데 내년 11월에는 이런 유한회사도 외부 감사의 의무 대상이 돼서 이런 매출 같은 사항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후에는 이런 영국처럼 핀포인트로 구글에 과세를 할 수 있을지도 몰라서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앞으로는 구글에 대한 우리 정부의 압박도 어느 정도 좀 강해질 수 있겠네요. 네, 지난해 이런 외관법 통과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8월에 구글이 게임 업체에 갑질을 했다라는 의혹 때문에 3주 동안 조사를 한 적도 있었고요. 예. 또 내년 3월부터는 구글의 국내 대리인도 이제 정해야 된다고 법적으로 명시가 됐습니다. 대리인은 미국에 있는 본사와 국내 정부를 연결해주는 대화 창구 역할을 하는데요. 그동안 정부의 조사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의무 같은 게 있었습니다. 구글에 대한 조사는 미국의 본사가 협조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좀 하기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해소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조금 되고 있고요. 한편 페이스북 코리아는 이런 구글하고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이제 내년부터 한국에서 발생한 광고 매출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겠다라고 올해 1월에 밝혔는데요. 이런 구글이 국내 매출이 구체적으로 밝혀진 상황에서 이런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고장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